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한미 반도체 말고 SK하이닉스가 몰빵 중인 이 기업 6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본격적인 랠리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집중하고 있는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산업부터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까지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의 핵심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압축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확인하시는 방법은 해당 종목과 함께 오늘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HBM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D램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5 프로 이상에서 제공할 것으로 현재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서 M1 이상의 칩셋을 탑재한 아이패드와 맥북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권멍치 애플 최고 전문가는 애플의 인텔리전스의 구동의 핵심은 D램 사양이 차별화된 게 요소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D램의 용량이 있어야지만 이 기술 자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LLM은 약 2기가 이하의 D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0.7기가부터 1.5기가 정도의 D램을 확보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즉 메모리가 작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해당 기능 자체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아이폰 15이지만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심지어 애플은 앞으로도 인텔리전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앞으로 아이폰 모델에 더 많은 D램이 필요할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앞으로 D램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별개로 D램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례 없는 메모리 수요 공급 불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메모리 가격에 대한 급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닥을 찍고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 메모리 가격이지만 이 메모리 가격이 내년까지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D램의 경우 내년에 수요가 공급보다 무려 약 23%가 더 많기 때문에 극심한 공급 부족에 대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HBM에 대한 공급 부족이 한 11%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D램에 대한 공급이 HBM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겠죠. 메모리 공급망이 HBM으로 현재 빠르게 전환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기존 범용 메모리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용 메모리 어차피 많이 남으니까 우리가 HBM으로 공정을 바꿔서 HBM을 찍어내야 된다.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관점이었죠. 그런데
HBM으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 D램에 대한 투자 부족 현상이 점차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도 그렇고 개인용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AI가 탑재가 되면서 AI 업그레이드에 대한 주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메모리 용량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텐데, 그 상황 속에서 메모리에 대한 부족 현상은 더욱더 빠르게 커질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범용 메모리 D램만 시장이 커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고성능 D램도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니 HBM도 D램 아니냐, 고성능 D램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그 D램도 점차 세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모리 3사가 올해 하반기 그래픽카드에 탑재되는 그래픽 DDR7 D램 공급망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격돌을 하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노트북용 GPU 지포스 RTX 50 블랙웰의 GDDR7 D램이 탑재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향 D램에 대한 경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그래픽카드용 D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사실 이걸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으로 잡히고 있고요. 이 그래픽용 D램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컴퓨팅, AI,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포함해서 굉장히 널리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HBM과 함께 AI 시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메모리로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래픽용 D램 같은 경우에는 HBM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당연히 느립니다. 하지만 전력 소모가 굉장히 적고 가격 자체도 HBM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D램 중에 하나입니다. HBM 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60%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현재 굉장히 거품이 들어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물론 HBM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도 한정적이고 그 기술에 대한 장벽 자체도 워낙 높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가격을 받는 것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픽용 D램에 비해서는 많이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현재 메모리 3사가 그래픽용 D램에서 붙었는데, 이것 말고도 이번에 삼성전자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1억 원짜리 칩을 잡은 3위의 도발, 마이크론의 도발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만의 컴퓨텍스 2024에서 엔비디아가 AI 슈퍼칩 GB200의 실제 양산 제품을 국내외 일부 취재진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 막 9,700만 원, 거의 한 1억 원을 호가할 정도인데, 이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줄 서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실 그 가격이 중요치 않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누가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 속에 들어가는 HBM에 대한 공급사는 비공개였습니다. 그런데 칩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CPU와 메모리 반도체에는 기업의 마크가 있었는데, 그 기업의 마크가 바로 마이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론은 앞서 2022년 11월에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1베타 공정을 적용해서 LPDDR5X를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 GB200에는 HBM도 무려 16개가 들어가지만 CPU 옆에는 저전력 반도체인 LPDDR-X가 무려 16개가 붙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HBM뿐만 아니라 D램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10나노급의 1베타 공정에 대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최신 공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큰 수를 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하고 있냐, SK하이닉스는 뭐하고 있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달에 1베타 D램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 1베타 D램이 5세대 10나노급 D램, 기존에 보여드렸던 마이크론의 D램과 같은 겁니다. 지난해 5월에 16GB에 대한 1베타 DDR5 양산을 삼성이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9월에는 32GB 1베타 D램을
개발하는 데 성공까지 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성공했지만 사실 이 퀄 테스트도 지난 3월에 완료를 하고 본격적으로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율 자체가 현재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적어도 80에서 90%는 나와야지 제조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자체가 안정적으로 쌓일 수가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한 수율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HBM과 다르게 이 1베타 디램 같은 경우에는 TSV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1베타 디램에 대한 확대에 삼성이 사활을 걸고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뭐 하고 있냐? SK하이닉스도 현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증설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1베타 디램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5세대 10나노급 1베타 디램에 대한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얘네가 웨이퍼 투입 기준에서 월 1만 장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연말 기준에서 약 9만 장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 업계의 관계자는 SK하이닉스가 이미 설비 이동, 장비 기조 등을 요청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비에 대한 투자금이 시장에서 공개가 되면서 엄청나게 주목이 됐었죠. 이 1베타 디램은 HBM3 코어 다이로 SK하이닉스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늘려야 되는 기술입니다. 즉 증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HBM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SK하이닉스가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디램 선단 공정 장비주에 대한 수혜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20조 안에는 팹에 대한 공장 건설에 대한 5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갔는데 그걸 제외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장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까지 11월까지 준공을 한 다음에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조 원 이상 투자비를 책정한 다음에 공장 건설을 현재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건설 속에서 장비에 대한 현재 투자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부터 기업들에 대한 설비 투자, 즉 장비를 누가 어느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사오냐에 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HBM, GPU 등 반도체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디램도 미세화가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10나노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향후에는 9나노급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일반적인 평면으로 안 된다, 3D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10나노 그 이상의 다음 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앞으로는 고성능 장비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 증설로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후공정이 주목을 받았죠. 패키지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는 후공정이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에 비해 전공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움직임이 비교적 적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중에서 전공정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SK하이닉스의 1베타 디램의 전환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자체 개발한 원자층 증착 장비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HBM이나 DDR5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신 디램에 대한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현재 이 기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의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SK하이닉스의 1베타 디램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 참고하셔서 남은 하반기에 나오는 시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수익을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기업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앞으로의 시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완료가 되었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회원가입, 이용 약관 동의,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몇 가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이름 한 가지만 들어가겠죠.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가입이 끝이 납니다. 이메일 여러분들의 아이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밀번호는 실제 이메일에 대한 비밀번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혹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유출될 걱정하지 않으셔도 해당 어플리케이션 충분히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보면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가 있을 겁니다. 해당 컨텐츠 클릭하셔서 2024년도 상반기 주도업종 총정리집이라고 하는 공지사항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 보셨던 자료집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업로드를 해 놓았습니다. 해당 내용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텐츠인 만큼 해당 내용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일단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서는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명, 투자 전략, 매매 전략을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급등 뉴스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뭐냐? 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받을지 모르겠고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장 시작 전에 오전장에 들어오셔서 장전급등 뉴스만 보셔도 오늘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아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급등주 분석 컨텐츠가 있습니다. 급등주 분석 컨텐츠는 매일 나오는 시장의 급등주들 왜 급등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정리한 다음에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다음에 똑같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한 판단을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급등주 분석 컨텐츠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 추천주, 장전 급등 뉴스,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컨텐츠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준비된 내용을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정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